예, 수면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좀 써주세요. 왜냐면은 2장에서 수면파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배웠으면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를 제가 알겠는데 아예 뭐 안 배웠다라는 얘기가 대다수면은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배웠는지 여부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고. 쓰시는 뭐 확인하시는 동안에 이제 수업 책 얘기를 하자면은 1장의 저항서론에서 뭐 역사는 건너뛰어도 되죠. 어차피 여러분들 개론 수업 들을 때 다 했잖아. 안 했나? 개론 수업 때 제가 한 거 같은데. 그래서 1-2 차원 해석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유체에서? 잘 됐네 그러면. 유체에서 배웠다고 하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생각을 하고 2장 진도를 나갈게요. 뭐 물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사정이죠. 기본적으로 수업 때 가르쳤다고 하니. 차원 해석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 자료 스캔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해도 돼요. 어차피 출판에 다 쓰긴 하겠지만. 우리가 첫 시간 수업했을 때 제가 단위계 얘기 먼저 했을 거예요. 단위 뭘로 얘기를 했더라 그때? 제가 중요한 거 기억하라고 한 게 특히 속도가 있었죠. 속도 단위가 여러분들이 친숙한 게 공학에서는 미터 퍼 세크를 썼고 또 뭐 있어요? 킬로미터 퍼 아워 시속 몇 킬로 그 다음에 뭐 시속 몇 마일 또 중요한 거 노트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어떤 속도에 대해서 단위는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뭐 1m/s로 가는 차가 몇 노트냐, 몇 마일이냐. 서로 왔다 갔다 계산되죠. 자꾸 붕붕거려? 근데 질량을 봅시다. 속도 얼마로 가고 있는 거를 질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나? 뭐 상대성 이론이 들어가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다루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서로 남남이죠. 그러니까 몇 미터 퍼 세크로 가는 차가 몇 킬로그램이야?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랑 질량이랑은 서로 다른 종류의 물리량이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단위도 당연히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그 용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우리가 차원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디멘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아마 유체역학 때 배웠을 것 같은데 버킹엄이란 사람이 파이 정리라는 거를 들고 왔거든요.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 프루드수, 레이놀즈수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다시 다루긴 할 건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차원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수업에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다뤄야 되면은 우선 차원에 대한 해석부터 해야 돼요. 차원 해석을 오늘 주로 얘기를 할 건데 그 차원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물리 현상을 대충이나마 얘가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오는 시스템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선박의 저항에 대해서 어떤 변수들이 선박의 저항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변수들이 그 다음에 걔네들끼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차원 해석을 통해 찾아내는 게 저항 서론 1장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가 되고요. 이래서 저번 시간에 단위계 그걸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가 단위계를
여러 가지 공학적인 단위가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제일 자주 쓰는 거는 뭐가 있어요? 초. 얘는 뭐에 대한 거야? 시간. 그 다음에 미터, 거리. 또 뭐 있어요? 질량. 세 가지가 있죠. 뭐 추가로 더 쓰는 단위계들이 국제 표준에서 정의되어 있는 단위계들이 뭐가 있냐면은 다른 색으로 쓰자. 그러니까 얘네들 갖고 표현을 못하는 뭔가 다른 물리량들이 있을 거잖아요.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거기에 대해서 기본으로 들고 오라고 한 게 이렇게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이거 세 개 갖고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따로 들고 온 거예요. 전류는 우리가 암페어란 단위 쓰고 온도는 뭐 섭씨, 화씨 쓰는데 켈빈이죠. 정확히 한 거. 물질량은 여러분들이 화학 들었으면 아는 몰이고 광도는 칸델라.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저항 추진 수업에서는 온도는 쓰긴 하는데 나머지는 안 써요. 그래서 온도 정도는 또 알아두시면 좋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온도를 얘랑 같이 막 어떤 문제를 푸는데 쓰진 않고요. 그냥 온도는 주어지죠. 우리 문제에서는.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물의 밀도는 얼마, 뭐 어떤 온도에서 물의 점성 계수는 얼마 그런 식으로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 굳이 얘랑 같이 차원 해석에 들어가진 않아요.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여기에서 뭐 속도, 힘 등등 다 뽑아내는 거 저번 시간에 보여줬었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라는 거를 그냥 약자로 t라고 쓸게요. 타임이니까. 거리는 랭스, 질량은 매스라고 해서 이렇게 쓰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버킹엄 파이 정리를 잠깐 다시 설명하고 넘어가자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어떤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영향을 줄 것 같은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다 쭉 정리를 합니다.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주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경험이나 아니면 책을 찾아가면서 정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다 해가지고 얘네들에 대해서 기본 차원 수를 여러분들이 갖다 쓰고 기본 차원 대개 3개예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들 개수를 찾아내죠. 그게 사이시옷이 들어가나? 개수? 개수.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파이 개수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파이를 유도를 해내면 그게 버킹엄 파이 정리의 기본 내용이죠. 기억이 안 날라나? 이제 너무 개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하나 해봅시다. 수업 자료에다가 써놓은 거니까 그걸 그대로 그리자면은 여러분들 저항계수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저항계수? 확력계수라는 말로 아마 더 기억이 나겠다. 마스크 쓰고 많이 말하면 되게 숨차거든요. 좀 어지러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 한숨을 쉬었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다거나 아니면 못 배웠다고 수업 내용을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서 제가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는 거를 미리 좀 양해를 구할게요. 몇 분 동안 했나 지금? 한 5분 더 하면 되겠네. 항력 계수.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드래그를 항력이라고 하면은 걔를 2분의 1로 V제곱 A라고 해서 A는 뭐예요? 여기에 투영 면적. 그 다음에 얘가 받는 힘을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D.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물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일정한 유동 안에 놓여 있어요. V라는 속도로 옵니다. 그러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유체역학 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뒤에 뭐 어떻게 난류가 막 생기고 해가지고 얘가 뒤로 가는 힘을 받죠. 걔를 버티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드래기라고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영향을 줄까요?
변수를 식별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딱 봐도 유체가 오는 속도, 저항에 영향 줄까요? 당연히 주겠죠. 빨리 오면 그만큼 저항이 크게 느껴지잖아요. 얘 중요하겠네. A가 크면은 면적이 이만큼 크면 더 큰 저항을 받을 것 같죠? 그렇게. D는 뭐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들어오는 유동의 밀도? 밀도도 저항에 영향 줘요? 같은 물체라도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서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랑 물 속에서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랑 차이 크죠? 영향 주겠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뭐 표면 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까? 근데 원칙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면 장력은 물이랑 공기 같이 서로 다른 그 유체 경계에서 나오는 건데 얘는 그냥 완전한 물 속 아니면 완전한 공기 속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닌 것 같고. 점성? 영향 있겠죠? 있기는 한데 굳이 여기선 다루지 맙시다. 어차피 뒤에 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할 거거든요. 이따가 보자는 거죠. 또 뭐 더 있나?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더 있더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수업 자료보다 더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영향을 주는 변수가 몇 개냐? 4개네요. 영향을 주는 변수, 영향을 받는 변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한 그 차원을 분석을 해야 돼요. 얘가 뭐예요? 밀도. 여기 책에 자료에 써놓긴 했는데. 밀도는 킬로그램 나누기 미터 세제곱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차원을. 질량 하나에다가 거리를 마이너스 3제곱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속도는 뭐 이런 식이겠죠?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A는 L제곱, D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뉴턴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초의 제곱이죠. 킬로그램 미터 퍼 초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각각의 차원을 써줄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쭉 봤을 때 기본 차원수가 몇 개냐가 중요해요. 보니까 질량 들어갔고요. 길이 들어갔고 시간 들어갔죠. 3개. 만약에 질량이랑 무관한 문제다. 여러분들이 동력학 때 배웠던 운동학적인 문제다라고 하면은 질량 차원이 빠지니까 기본 차원은 2개예요. 길이랑 시간. 근데 여기서는 3개 다 들어가죠. 3개. 그렇게 하면 파이 개수 몇 개 나와요? 1개. 왜요? 4개에서 3개 빼줬잖아요. 1개. 그러면은 파이는 하나만 구하면 된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저항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저항이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진짜 문제니까 최종 결과값이잖아요. 얘는 mlt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우선 여기 있는 하나씩 차원을 지워줘야 되잖아요. 다른 변수들을 이용해서. 우선 밀도로 나눠줄 수 있겠네요. m 지우려면. 나머지 애들은 m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m을 지워주려면 밀도밖에 없죠. 밀도로 한번 나눠줘야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예요? m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지워주면 좋겠어요? L은 둘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T를 이용해서 지워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T로 나눠줍시다. 이거 지우면 안 됐는데. T가 아까 마이너스 2제곱이었으니까 얘 제곱으로 나눠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럼 뭐가 나오냐? L제곱 나와요? 그러겠죠? L제곱은 얘가 L제곱이네 마침. 그럼 차원이 위아래가 타우. 서로 나눠졌으니까 차원이 없어지겠죠. 0이라고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얘는
아무것도 없다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무차원화라고 하죠. 영어로는 디멘전이 없다. 디멘전리스. 아니면 뭐 논 디멘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기억나요? 이런 거? 유체역학 때 원래 배웠을 텐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 이런 문제에서는 이 부분 중요해요.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물체 형상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걔 크기가 얼마 됐든 상관없이 이 값은 일정하다. 얘가 이제 파이 정리니까. 네. 그러니까 유동 중에 놓인 어떤 물체가 됐든 간에 같은 형상의 물체라면 서로 닮았다면은 얘는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이 정리를 통해서 유도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한 거지 실제로 물리적인 근거는 전혀 없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물리적인 근거가 나오더라. 뭐냐면은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유체역학 때. 베르누이 정리하면은 동합이라고 배워요? 압력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걔가 받는 힘이죠. 그래서 어떤 유동 중에 물체가 놓였을 때 걔가 받는 동합으로 인한 힘은 얘예요. 그래서 동합의 비율 대비 실제 얘가 받는 저항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야 그러면 2분의 1 밑에다 곱해주는 게 맞지 않냐? 뭐 그거는 사실 문제는 아니에요. 차원 해석에서 상수를 곱해주고 하는 건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곱해주면 되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학력 계수를 얻어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에서 기억나면은 어떻게 생긴 물체의 학력 계수는 얼마다라고 표로 정해놨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물체 크기에 상관없이 학력 계수는 그 형상만 주어지면은 거의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게 버킹엄 파이 정리를 통해서 구해낸 학력 계수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이 물체가 동합으로 인해 받는 힘에 대해서 실제 학력의 비율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말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버킹엄 파이 정리의 기본 내용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이 정리를 하는 거를 선박의 저항 문제에다가 적용을 하는 게 저항 서론 1장에서 다루는 얘기입니다. 영상을 잘랐다 갈게요.